다시 한번. 세 번째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일본에 가면 라멘을 많이 먹게 됩니다. 라멘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면, 그 다음에 토핑, 마지막으로 육수입니다. 사실 면은 그렇게 차별화하기도 힘듭니다. 육수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핑에 많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면도 굵기에 따라서 육수도 돈코츠 육수냐, 소금 육수냐, 간장 육수냐에 따라 나뉘긴 하지만 대부분들이 비슷한 베이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토핑으로 차별화 두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삿포로에 갔을 때 삿포로 안에 작은 골목에 라면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 라멘 골목은 모두 라멘을 팔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각자가 독특한 토핑으로 식당들 사이에서 차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토핑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토핑에서 한 끗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갔었던 라멘집은 다른 식당과 다른 토핑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연골 라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탕에 살 부위만 쫙 발라내서 길게 만들어낸 토핑이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도가니도 아닌 것이, 연골도 아닌 것이, 힘줄도 아닌 것이 젤리처럼 찐득찐득 끈적끈적한 부분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뼈의 살코기 부분이 딱 붙어서 길게 늘어진 토핑이었습니다. 사실 이 토핑이 신기하고 궁금해서 이 식당을 방문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조금 특별한 토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한 끗의 차이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라멘에 올라가는 김에다가 글씨를 새겨준 것이었습니다. 그 글씨의 메시지를 담아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은 너무 흔한 토핑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글자를 새겨줌으로써 손님들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또다시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끗을 통해서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식당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박스마저도입니다. 식당에서는 식재료를 사올 때 대부분 박스 안에 담아서 식재료를 사오게 됩니다. 양파 한 박스, 감자 한 박스, 고구마 한 박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부분의 식당들은 이 박스를 얼른 정리해서 분리수거해서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식당은 이 박스마저도 매장 안에 당당하게 진열을 해 놓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당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의 원산지와 어디에서 재배되었는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쓰고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케팅적인 포인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나의 근본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좋은 음식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사람들은 박스마저도 그러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좋은 음식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좋은 음식은 어떤 식재료에서 나오지?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은 박스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양파 박스를 선반 아래 제일 밑에 진열해 놓았음에도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나는 이 양파를 씁니다 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었기 때문입니다. 양파 박스도 그냥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박스마저도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들어내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던 식당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성을 들이는지가 이야기가 되면 그 음식은 더 맛있고 특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좋은 식재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식재료를 재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농산물을 재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 좋은 식재료에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식당 안에는 나는 이런 농산물을 이 농장에서 받아서 씁니다 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그 농장에서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곳곳에 사진으로 걸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재배하는 식재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농부가 만든 훌륭한 식재료로 나는 음식을 만듭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식재료라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재배한, 누가 특별한 방법으로 재배한 이렇게 훌륭한 농산물로 나는 음식을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평범한 식재료가 특별한 식재료가 되는 모습을 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이 됩니다. 밥 한 그릇을 먹으며 이 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일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가성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가심비를 중요시 여깁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하여 내가 느끼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싸고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심비는 내가 이 식당을 통해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 이 음식과 이 식당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당 주인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식당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고 음식에도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식당은 정말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식당을 하세요? 왜 이렇게 음식을 만드세요?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특별함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치즈케이크를 만들고 종을 흔들면서 도장을 찍으시나요? 왜 모츠나베를 그냥 평범하게 만들지 않고 야채를 탑처럼 쌓아 올렸나요? 왜 토핑을 남들은 차슈로 만들 때 긴 연골로 만드셨나요? 왜 김 토핑에 글자를 새기셨나요? 왜 저 영팝 박스는 분리수거해서 버리지 않고 제일 밑에다가 진열을 해 놓으셨나요? 왜 매장 곳곳에 이 많은 농부들의 사진이 붙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분명 이 식당의 주인은 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낸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부여한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을 어떻게 특별함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군가가 전달해준 혹은 만들어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컨셉 트립을 통해서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냈던 장면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쓴 블로그를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오사카 컨셉 트립을 다니면서 와, 이렇게 평범한 거를 되게 특별하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됐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사카 전통시장 중에 하나인 구로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만난 일상 속의 꾸준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스위치를 켜다의 현병욱이었습니다.